이제 경력직 이력서에서 아무도 체력, 능동적으로 일하는 능력, 뭐 이런 거에 주목하지는 않아요. 어떤 거를 중요하게 보냐면은 경력이 지금 1년 이상 근무한 곳은 없으세요. 부족하다라고 아마 판단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저는 지금 2년차 웹 개발자고 커리어가 중간에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퇴사한 경우가 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커리어를 만들어 가야 될지 또 어떤 전략으로 또 새로 입사를 해야 돼 의논하고 싶습니다. 이력서를 근거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 행정학 졸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혹시 임용시험 준비도 하셨나요? 네네. 짧게 하셨는데 혹시 짧게 하시고 그만두신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짧게 했던 이유가 제가 일단 실무나 그런 거를 일단 또 보고 느끼고 좀 나랑 맞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험 준비해 보니까 이런 게 정말로 필요한 가치인가 현실과 너무 안 맞지 않는가 공부를 그 시험 합격하면 이 순간이 아니라 계속 해나가야 된다면 정말 나랑 안 맞을 수 있겠다 이래서 음, 그만했어요. 모든 공무원이 공공기관이든 시험은 단지 선발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실제 실무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뭐 다른 사실은 인기 직업이잖아요. 뭐 지원하시는 분도 많고 경쟁률도 높은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법 측면에서 그것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 그 실무의 활용은 뭐 제한된 실제 상황에 필요한 것만 하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차에 대해 하고자 하는 꿈을 접으셨는지 아니면 아닌 다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신 건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이 어떠신가요? 공무원 쪽으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개발 쪽으로 본인이 이제 계속 그 경력을 발전시키고 싶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개발도 필드를 많이 나눌 수 있잖아요. 지금 파이썬이나 장고를 주로 많이 그쪽으로 그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그쪽으로 계속 더 발전하고 싶은 생각이신가요? 웹개발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지금 다른 쪽 지원을 하거나 진행했던 경험은 어떠세요? 진행했던 경험은 서류를 넣었는데 탈락된 적도 있고 과제 전형하다가 떨어진 것도 있고 또 2차에서 떨어진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본인이 생각하실 때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떨어지는 이유 어떤 거라고 파악하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원하진 않았는데 경력 자체가 좀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리고 뭐 비전공자기도 하고 이제 점점 나이도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경력의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을 혹시 면접이나 뭐 이럴 때 어필을 좀 하셨나요? 네, 그 항상 면접 가면 그가 둘 다 경영 악화로 그만두게 됐는데 이제 첫 번째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회사가 경영이 안 좋아졌고 뭐두 번째도 이런 이유로 안 좋아졌다. 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제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면 그렇게 얘기할 기회가 없는 거죠. 지금 경력직으로 계속 지원을 하셨나요? 아니면 신입도 지원을 하셨나요? 지금 신입 포지션이 거의 안 열려 있어서 경력으로 자, 그러면 그거는 이런 이유라 볼 수 있어요. 모든 경력직 채용은 경쟁이잖아요. 그리고 기업에서 경력직을 뽑는 이유는 채용하자마자 바로 활용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경력직을 뽑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님의 경력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은 본인이 원턴 원하지 않았던 지금 중간에 공백기들이 있거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직이 몇 번 있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뽑는 분 입장에서는 첫째, 비교 가능한 후보자군이 있다. 두 번째, 경력이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사실은 입사하신 이후에 회사에 불만이 있거나 회사랑 문제가 생기거나 업무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이랬을 때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경력이 지금 1년 이상 근무한 곳은 없으세요. 모든 직장의 경우, 모든 직무의 경우 1년 이상 한 곳에서 경험을 해야 흔히 말하는 한 사이클을 경험해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자 비해 부족하다라고 아마 판단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요즘에는 이직 횟수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분이 우리랑 같이 일해도 좋을 것 같고 업무적으로도 충분한데 만일 이분이 일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나간다면 그러면 사실은 그렇지 않을 따를 분을 뽑는 것보다 그 효과가 떨어지거나 손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뽑을 때 지금은 이직 횟수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때예요. 특히 과거에는 개발자들이 이직하는 것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덜 주목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상황이 지원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류 전형에 탈락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력서의 핵심 강점으로 쓰신 것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해봤다.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 랭귀지를 통해서 뭘 했다만 그냥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에 계셨던 업무가 장고 기반 REST API 개발 및 최적화하고 쭉쭉쭉 적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 이력서를 보는 그 아무래도 개발 전문 회사들 이런 데에서는 아, 이분이 그냥 운영만 했나? 뭔가 개발이 아니라 유지보수에 치우쳤나? 이렇게 판단할 여지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그 프리랜서 경험도 그렇고 재직하실 때도 그렇고 새로 개발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 개발 실무에 참여한 경험 어떤 거 있으세요? 되게 많죠. 지금 같은 경우 프리랜서로 기업용 MES도 만들고 있고요. 네. 전에 그 사기업 뭐 쪽, 책임도 그냥 네. 그런 것들이 요것만으로 봐서는 조금 애매해요. 자, 보통 개발자들이 본인의 성과를 기재할 때에는 프로젝트별로 나누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하신 프로젝트다 하면 프로젝트명 뭐뭐뭐 그리고 투여 인원 몇 명, 그중에 내가 담당하는 업무 뭐뭐뭐 그리고 담당한 이후에 내가 거두었던 성과 뭐뭐뭐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역량, 예를 들어 파이썬은 상중하로 나눈다면 어느 정도의 실력이고, 장고는 어느 정도의 실력이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해요.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해서 본인을 최대한 어필해야, 그래야, 아, 이분이 우리 회사에서 뽑을 이런 직무에 바로 투여해도 이분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측면으로 파악이 가능한 거죠. 이 부분도 사실은 포커싱이 덜 돼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경력직 이력서에서 자기소개서를 볼 때 아무도 체력, 능동적으로 일하는 능력,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 뭐 이런 거에 주목하지는 않아요. 어떤 거를 중요하게 보냐면은 자기소개서는 이력서의 연장선이에요. 이력서에 기재했던 내용들 중에서 본인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중요 성과, 근데 그 지원하는 회사에 그 딱 부합하는 성과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셔야 돼요. 그것도 일정 정도 정형화된 틀, 그거는 흔히 말하는 스타 방식으로 기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프로젝트 기재랑 비슷합니다. 어떤 프로젝트, 시츄에이션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임무, 태스크는 뭔지,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임무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액션, 어떤 건지, 그 결과, 그 개발이 어떻게 개발이 되었고, 그 효과는 뭔지, 리졸트, 결과는 어떤지,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 주셔야 그 면에서 본인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있어요. 경력직을 뽑을 때, 그 여기서 얘기하신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서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나, 아니면 능동적으로 개발한다, 이런 거나, 성격적으로 내가 뭐 팀워크와 소통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보다는 프로젝트를 좀 더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하고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뛰어나다 그리고 분석적인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석적인 능력을 얘기할 때 팀 선임과의 업무적 측면에서 일종의 갈등이 있었고 그걸 해결한 방식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식의 서술은 신입사원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분석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걸로 해서 어떤 측면에서 내가 그걸 기여했다를 조금 더, 전문가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이 어떻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걸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 목표 및 비전, 이것도 그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은 별로 아니에요. 늘 경력직, 특히 개발자를 뽑을 때에는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을 뽑았을 때 우리가 당장 이분을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하는데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면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